네, 안녕하세요. 베이스 세션 6주차 마스컬 CNN 발표를 받게 된 AI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조윤식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리뷰 순서는 논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갈 거고요. 이제 우선 본 논문은 이제 오브젝트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간단하고 이제 유연한 이제 마스크 RCN이라는 모델을 제시하는데요. 우선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시멘틱 세그멘테이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미지 내 이제 여러 객체를 식별하여서 각 객체의 위치의 사각형 바운딩 박스를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랑 이제 가운데 그림인데요. 이제 이미지를 이제 픽셀 수준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픽셀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이제 분류를 하게 되고, 그래서 단점이 존재한다고 보면 이제 동일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이제 이 5명의 한 객체들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단점이고, 이제 이를 보완하고자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더 발전시켜서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기법은 동일한 개체 유형에 속하는 개별 인스턴까지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고, 이제 마스크 얼씬에는 이 이미지 속 오브젝트를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디텍션하면서 동시에 이제 각 인스턴스에 대해서 객체가 존재하는 그 경계까지 구별하게 해주는 이제 하이 퀄리티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까지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 얼씬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학습을 하기 되게 쉽고, 뭐 이제 이 마스크 얼씬에는 이전 모델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패스트 얼씬에 약간의 오버헤드만 추가해서 이제 마스크 얼씬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얼씨에는 이제 아래 세 가지를 보시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바운딩 박스 오브 디텍션, 그리고 이제 사람의 몸에 이제 주요한 포인트를 찾아주는 이제 펄슨 키포인트 디텍션, 이 모든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 동시대에 이제 공존하는 모든 이제 그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싱글 모델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아래 사진과 같이 오브젝트 디텍션 플러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이제 하게 되는데, 즉 이미지 속 객체를 정확하게 이제 디텍션 하면서도 각 인스턴스를 정밀하게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들으면 매우 이제 어려운 태스크인데, 그래서 다들 이제 예상할 수 있다시피 이제 마스크 얼씨에는 되게 복잡한 메소드가 필요할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제 놀랍게도 이제 단순하고 유연하고 심지어 빠른 시스템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 제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마스크 얼씨엔은 이제 패스트 얼씨엔의 확장 버전입니다. 그래서 패스트 얼씨엔에서 이제 각 언어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예측하는 브랜치를 패스트 얼씨엔에 추가를 하여 마스크 얼씨엔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데, 마스크 얼씨엔은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작은 풀리 커넥트 레이어로 이제 마스크 브랜치가 구성이 되고, 이제 다들 보시다시피 이제 작은 이제 컨보레이션 오버헤드만 이제 더하기 때문에 이제 계산 부담이 추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고, 이로 인해 시스템 속도도 크게 저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스크 브랜치도 제대로 구축을 해야 이제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마스크 브랜치도 이제 올바르게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패스트 RC에는 제가 계속 반복했다 말했다시피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은 바운딩 박스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객체 간의 경계까지 정확히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 위치 보존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에스페스터 열시에는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객체 경계를 세밀하게 추출하지 않습니다. 해당 모델을. 그래서 이제 마스크 열시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래 페스터 열시에서는 어로와의 풀 방식을 쓰게 되는데, 그냥 여기서 일단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그냥 풀링으로만 생각하시고, 이 기법 대신해서 마스크 열시에는 어로와의 라인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위치 정보를 보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 따르면 그이 기법을 통해서 이제 마스크 정확도가 10%에서 무려 50%로 증가를 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요. 마스크 RC에는 이제 바이너리 마스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바이너리 마스크가 뭐냐면 이제 우선 이제 마스크 프레딕션과 클래스 프레딕션을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선 먼저 클래스를 이제 바운딩 박스에 있는 객체를 클래스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프레딕션은 어떻게 수행이 되냐면 다른 클래스를 구별할 필요 없이 펄슨만 이 바운딩 박스 안에서만 찾아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픽셀이 이 바운딩 박스에 있는 픽셀이 사람이냐 아니냐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이제 바이너리 마스크만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클래스를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바이너리 마스크만 예측을 하면 되기 때문에 성능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마스크 RCN도 RCNN 계열이기 때문에 RCNN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RCN은 인풋 이미지에서 셀렉티브 서치 기법을 시행해서 각 객체가 있을 법한 지역 즉 ROI를 2000개 정도 뽑습니다. 그리고 이를 컴브넷에 태워야 되는데 컴브넷에 태우기 위해서는 고정된 크기 형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방법에서 크롭과 랩 방법을 쓰게 되고 이제 컴포넌트에 돌려서 이제 피처 벡터를 추출해서 이 ROI 이 바운딩 박스가 어떤 클래스인지 분류를 하게 되고 또한 이제 리그레시를 이용해서 이 바운딩 박스 위치를 조정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델의 문제가 뭐냐면 각 ROI마다 독립적으로 컴포넌트를 태운다는 것. 이는 이제 계산 비효율성이 존재해서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제 이 단점을 보완하고자 이제 패스트 RCN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델은 우선 원래는 RCN에서는 원본 이미지에서 ROI를 추출하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에서는 우선 컴포넌트부터 태우고 시작합니다. 이 방법으로서 얻는 이점이 뭐냐면 전체 이미지에 대한 고해상도 피처 맵을 얻을 수 있어 이미지의 미세한 특징을 더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 태워서 피처 맵이 생성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ROI를 추출하는 그래서 여기서 ROI를 추출하게 되면서 각 ROI들은 한 피처 맵을 서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더 빠른 처리 속도가 더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태워하기 때문에 고정된 크기를 ROI 풀링 기법을 이용해서 크기를 맞춰주고 이제 이후 과정은 이제 RCN 모델과 동일하게 분류와 이제 바운딩 박스 위치를 조정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 봤던 RCN이나 패스트 RCN은 이제 ROI를 어떻게 찾냐면 셀렉티브 설치 기법을 통해서 찾습니다. 근데 이 기법은 이제 CPU에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이 단점을 또 보완하고자 이보다 더 빠른 Faster RCN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이 Faster RCN의 주요 특징은 뭐냐면 우선 셀렉티브 서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 음, 이제 ROI 추출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그냥 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GPU 상에서 돌아가게 만들게 되고 이름으로써 이제 더 속도를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 과정은 그래서 봤던 패스트 얼씬 과정과 동일합니다. 어, 이제 방금 봤듯이 패스트 얼씬은 크게 투 스테이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ROI를 추출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이 네트워크에서 일단 후보 바운딩 박스들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후보 박스에 대해서 이제 ROI 풀링 기법을 이용하여 피처를 추출하고 이 각 바운딩 박스가 어떤 객체에 속하는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고 객체 박스에 이제 위치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얼씬도 똑같이 패스트 얼씬과 동일하게 투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스텝 1은 패스트 얼씬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즉 이 말은 뭐냐면 그 ROI를 추출하는 네트워크에서 똑같이 이 기법을 활용해서 ROI를 추출하는 거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스텝 2입니다. 스텝 2에서 이제 마스크 얼씬은 제가 계속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뿐만 아니라 객체의 경계를 구분하는 마스크까지 생성하게 됩니다. 이게 페스터 RCN과 마스크 RCN의 차이점입니다.
또 반복되는 말인데요. 이제 마스크는 인풋 오브젝트의 스페셜 레이아웃을 인코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이 뭐냐면 객체가 이미지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형태와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다시피 플리커네트 레이어는 위치 정보를 보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마스크 RCN에서는 제가 빨간 박스로 쳐놨는데 플리 컨버전 레이어 네트워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플리 FCN을 적용해서 공간 정보 손실을 최소화해서 그 이미지 내 객체 이미지 내 위치를 최소한 이제 보존해서 마스크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듯이 이제 FC 레이어를 사용한 것보다 훨씬 이제 파라미터 수도 줄고 정확도가 되게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정확도를 10%에서 50%로 올렸던 기법이 바로 이 ROI 온라인 기법을 사용해서 정확도를 올리게 되는데요. 그 전에 그 앞에서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갔던 ROI 풀링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페스터 RC에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모델이었기 때문에 ROI 풀링 과정에서 정확한 위치 정보를 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운딩 박스만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을 해주고 나서 풀링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저 맨 왼쪽 그림을 보시면 그 ROI가 그 선에 맞춰지지 않고 그 좌표가 소수점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각 좌표를 반올림해서 풀링을 하게 되는데 반올림을 하게 어떻게 되냐면 이 ROI가 선에 맞춰지는 겁니다. 선에 맞춰지게 되면서 저희가 흔히 알다시피 맥스 풀링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인풋 이미지의 위치 정보가 왜곡되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문제는 안 되지만 이제 저희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이 태스크 수행 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나온 기법이 ROI 온라인 기법인데 이 기법에서는 이제 보정 토수점 좌표를 반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뽑고 싶은 피처 맵이라 해야 되나? 저 피처 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처 맵에 따라 지금 피처 맵이 4등분 돼 있으니까 똑같이 ROI를 4등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4등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서브셀이라 부르는데 이 서브셀을 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서브셀마다 지금 또 여기 안에 내구역을 나눠줬잖아요. 근데 내구역이 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크기에 맞춰서 가중치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중치를 곱해주면서 가중합을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총 어, 16개 셀들이 나오게 되고 이 다음에 이제 맥스플링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름으로써 이제 위치 정보를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표를 보시면 이제 ROI 풀보다 ROI 온라인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음은 이제 로스 펑션입니다. 이제 마스크 얼시에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 이제 멀티태스크 로스 펑션을 통해 모델이 모델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어,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로스, 그다음에 이제 바운딩 박스에 대한 로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마스크에 대한 로스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스크 로스에 대해 더 알아보자면 제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마스크 얼시에는 클래스 브랜치와 마스크 브랜치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에 그림을 넣어놨을 텐데 어, 그러니까 마스크를 예측할 때는 클래스 브랜치에서 이미 클래스들을 분리해놨기 때문에 마스크 브랜치에서는 이 바운티 박스에 있는 그 객체가 어떤 클래스인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미 펄슨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 마스크 브랜치에서는 그냥 마스크만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픽셀이 사람이냐 아니냐, 즉 바이너리 마스크만 수행해서 그 마스크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 마스크 로스에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픽셀의 출력 값에 시그모이드를 적용해서 만약 0에 가깝다고 나오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만약 1에 가깝다고 나오면 이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서 마스크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브랜치와 마스크 브랜치를 분리하는 것이 아래 표에서 보듯이 시그모이드를 적용했다는 것은 이제 분리를 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각각의 브랜치를 분리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스크 RCN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뼈대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마스크 RCN은 패스트 RCN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선 패스트 RCN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패스트 RCN을 우선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백본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우선 레지넷을 활용해서 패스트 RCN을 만들고 두 번째는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고 FPN을 만들어서 패스트 RCN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마스크 브랜치만 추가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마스크 RCN이 구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제 표인데 이 표를 해석해 보자면 우선 숫자가 커진다는 것은 네트워크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네트워크 깊이가 깊어질수록 더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줄 제일 성능이 좋아 보이잖아요. 이 모델이 어떤 모델이냐면 이제 FPN도 레지 넥스트라는 모델을 활용해서 FPN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FPN을 가지고 이 FPN을 백본으로 하고 마스크 브랜치를 더해서 마스크 RCN을 만든 모델이 제일 성능이 좋았다는 것이 이제 실험 결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코코 2015, 2016 세그멘테이션 챌린지에서 1등을 한 이제 MNC와 FCIS 성능을 훨씬 뛰어넘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 이제 맨 밑에 줄에 있는데 FPN은 레지넷 101로 만들고 이 FPN을 백본으로 하는 모델인 마스크 RCN이 그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성능이 아니라 오브젝트 디텍션 성능인데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ROI 얼라인 기법을 사용했더니 이제 이 두 번째 줄이 ROI 기법을 적용 안 한 모델이고 이 밑에서 세 번째 줄이 ROI 기법을 적용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ROI 기법을 사용했더니 성능 차이가 1.1% 성능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성능 향상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직 이 밑에서 세 번째 줄은 마스크 브랜치를 안 더하기 때문에 아직 마스크 RCN이 아니죠. 그래서 마스크 브랜치를 더해서 마스크 RCN을 만들어줬을 때 추가적으로 0.9%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맨 밑에 줄을 보시면 레즈 넥스트 101 FPN을 백본으로 사용한 마스크 RCN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초반에 설명했을 텐데요. 이제 사람의 몸 뇌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찾는 펄슨 키포인트 딕테이션에 관한 설명인데, 그래서 마스크 RCN이 패스트 RCN에서 그냥 마스크 브랜치만 더했는데도 이제 마스크에 예측하는 데서 좋은 성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가정을 세우면서 실험을 하나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키포인트를 찾는 브랜치를 추가하면 그러니까 이 브랜치도 성능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고 실험 결과 기존의 키포인트 딕테이션 모델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만큼 이제 마스크 RCN이 유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스크 RCN은 페스터 RCN보다 그래서 이제 작은 플리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만 추가하고 ROI 온라인 기법을 적용하여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스크 RCN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